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특히 수도권에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빌라도 오를까요? 빌라도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참 서민들은 꿈꾸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에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 전세값도 오르겠죠.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 오르고요. 은행 이율이 떨어지면 또 전세값이 오른다라고 보는데, 전세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나? 빌라로 가겠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가 아파트에 비하면 참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살만한 빌라도 많다라고 보거든요.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빌라에도 살아야 되는데, 이 빌라도 투자의 대상으로 사실 유망합니다만 아파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공동주택이고 주거용 건물이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략 짚어볼까요? 가격이 일정치 않다?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가격이라는 게 물론 요즘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거래된 사례, 아파트는 승량값이라고 하죠. 다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테리어가 좀 좋으냐 나쁘냐, 뭐 향이나 층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정도이지 대략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또 다양하죠. 잘 지은 데 있고 못 지은 데 있고 또 깨끗한 데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요. 이 가격이 좀 일정치 않습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으니까 기준이 될 만한 사례도 많지가 않죠. 그래서 가격이 경매로 나온 빌라가 가격이 고평가됐을 수도 있고요. 저평가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파트는 쉽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너무 비싸게 나왔네, 싸게 나왔네. 근데 빌라는 그게 어려운데, 특히 저평가된 거를 찾는다면 투자의 기회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내부의 인테리어를 참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죠. 물론 이제 소유자에 따라서는 잘 지은 잘 꾸민 데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빌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사실은 꼭 봐야 되는데 이 경매 물건은 보기가 어렵죠. 저는 그 답사하면서 천장이 내려앉은 빌라도를 봤고요. 불난 빌라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빌라는 이 내부를 꼭 봐야 됩니다. 볼 수 없다면 옆집이나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빌라 투자의 어려움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매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에 비해서. 매매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매매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빌라는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곳. 나의 최종 목표는 아파트에 사는 거다, 주택에 사는 거다. 빌라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쉽지 않다는 것, 매매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의 투자는 일단 임대용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를 투자한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 임대를 줘서, 임대는 물론 전세 쪽이 아니고 월세 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 돈을 얼마 투자하지 않고 가져가다가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르거나 어떤 호재가 있거나 해서 매매가 되면 가져가는 동안에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고 또 이
매매 수익. 물론 여기 이자를 내고 월세 수익이 차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서 호재가 있어서 팔았을 때 여기에 매매 차익,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빌라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빌라는 당장 팔리는 쪽보다는 임대가 나갈까,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역시 상승을 해야 되겠죠. 빌라가 상승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상승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죠. 대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르면 빌라도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오른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빌라가 특별히 많이 오르는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관련된 이런 때 오르고, 물론 호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되었다면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특히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상승한다라는 것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년 후의 일입니다. 당장 단기에 상승한다라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고, 또 당장은 임대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월세가 얼마 나갈까? 이것을 판단하셔야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수리비. 이 아파트도 물론 뭐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빌라는 수리비가 좀 일정치가 않습니다. 올 수리해야 될 때도 있고, 주로 임대 목적이다 보니까 보기 좋게 꾸며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호재나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또 대지권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지권이 얼마나 되나, 이 부분도 빌라 쪽은 투자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빌라는 수도권에서는 특히 인천 쪽이 빌라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천의 빌라 진행되는 사건이 350건, 아파트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기도 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수원을 볼까요? 경기도 수원을 보면 아파트가 빌라보다 오히려 더 진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수원의 아파트가 146건, 빌라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하네요. 자,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이 빌라 쪽에 경매 물건이 많고요. 실제 우리 학원에서 저하고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꿈장사님,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주로 인천, 부천, 그러니까 인천 법원관 알이죠. 이쪽에 빌라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리고 책을 또 쓰셨죠. 그 책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미리 찾아놨었는데 다 아시는 책입니다만, 꿈장사님의 월세혁명. 일단 제목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직장인으로서 장래가 불투명하고, 또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애들 잘 키우고 내 노후를, 이 노후라는 게 퇴직을 60에 한다고 봤을 때도 대략 한 30년 가까이를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후가 걱정되다 보니까 이 직장인들이 월급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를 하고 싶지만 투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액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1억 이하의 투자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은 지금은 무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이하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뭔가, 그게 이제 빌라라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는 낙찰받고 대출을 받고
이것도 보증금을 받아서 투자금을 여기서 대출과 보증금으로 거의 다 회수한다는 거거든요. 이른바 무피 투자죠. 예, 하고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면 월세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상승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이게 괜찮은 투자가 되고 1억이면 뭐 5채를 살 수도 있고 대출이 잘 나올 때는 뭐 그 이상 10개의 집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무피 투자라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빌라도 가격이 어려워졌고 경정도 세졌고 대출이 예전만큼 80% 이렇게 안 나오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월세를 수입도 받고 장래에 가격 상승도 기대하자는 그러니까 직장인에게 꿈을 주는 부동산 투자로 장래를 불안한 장래를 어느 정도 해소하자는 그런 자기의 경험담을 여기에 많은 사례 경험담을 쓴 책입니다. 그리고 글발이 좋습니다. 이분의 글발이 좋아서 재미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목표로 삶을 만한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꼭 일독을 제가 권하면서 오늘 빌라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꿈장사님이 이쪽 워낙 전문가시니까 빌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꼭 보시기를 권하면서 그럼 그런 사례들을 한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좀 짧게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산은 수도권은 아니지만 이제 천안, 아산 거기도 많은 산업이 있고요. 인구도 많죠. 천안까지 합한다면 이렇게 빌라가 많이 경매가 나왔네요. 12개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평균적인 임대 보증금이 5천이거나 또는 월세 2천에 40 정도이거나. 자, 이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낙찰을 받는다면 이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5천이나 또는 2천은 40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떤 물건은 3천에 40도 있고요. 2,500에 35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간다면 수익도 나고 또 장래에 가격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9번 물건 한번 볼까요? 네, 2016년에 2천에 45만 원, 그죠? 예를 들어서 7번 물건 2,500에 35만 원. 네, 그리고 지은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리고 아산 시내 중심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 데도 아닌, 그죠? 시내 중심에 가깝죠. 역은 약간 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물건에 투자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래서 임대 수익 그리고 장래의 매도 수익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물건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투자를 못했는데 이 낙찰된 거 보면 낙찰가가 58%, 59%, 50% 중반대 어떤 그룹에서 판단하고 공동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때 낙찰된 금액으로 봤으는 면적도 같은 비슷하거든요. 이게 약간 더 크긴 하네요. 대략 뭐 8,000대를 상회하는. 그리고 지금 경매 나온 거는 6,000대 중반. 물론 뭐 7,000 이상의 금액에 입찰해야 되겠지만 저는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물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을 한번 볼까요? 마전동 서구 쪽이죠. 여기는 이제 신축 빌라들이 많긴 한데
가격이 두 번 유찰돼서 반값이 됐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7,350. 위치는 약간 한가지다고 봅니다. 어차피 빌라에 사는 분들은 이제 저렴한 걸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 외곽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긴 한데요. 자, 약간 그렇죠. 외곽인데 이 물건은 대지권에 대한 게 좀 불분명합니다만 이미 제가 이 물건은 한 2년 전에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경매가 있었습니다. 2019년 2년 전 아니네요. 작년 봄에 이때도 대지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지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대지권은 정상적으로 있는 물건입니다. 이때는 저렴했는데 최근에 낙찰된 거는 좀 높게 낙찰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천 정도 이상의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다른 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천의 그 서구 금암동이라 그러면 신축 빌라가 많은 그리고 지하철이 다니는 그래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었고 낙찰가도 높았던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이 물건 보시면 금암동 56평방 한 번 유찰됐는데 꽤 비싸죠. 그 신축에 가깝습니다. 15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건은 뭐 아파트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빌라는 서민들이 사는 주거이기 때문에 역세권이어야 임대가 잘 나간다.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또 상승할 기회가 많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역세권입니다. 이런 지도를 봤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역세권 주변에 물건 나온 거를 검색하는 방법은 구독 시험 같은 경우 이런 지도를 보시면 돼요. 지도를 이 역을 쭉 따라가면서 보이죠? 역 주변에 물론 아파트도 있고요. 빌라 뭐 상가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역세권의 빌라를 찾는 방법 주소로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역세권이다 아니다가 더 정확하게 나타나니까요. 저는 이렇게 물건을 찾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물건은 역세권이고 신축 깨끗한 그런 물건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1억 8,600 정도까지 하나? 그렇다면 얼마의 낙찰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거를 판단하실 때는 지금 월세가 얼마에 들어와 있나? 물론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이전에 낙찰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찾아보니까 같은 물건이 하나 있었죠. 불과 2달 전에. 꽤 높게 됐습니다. 물론 면적은 좀 더 크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71평방이 1억 9천이라면 이거는 56평방이면 얼마를 봐야 될까요? 한 1억 한 5천? 뭐 이 정도에 낙찰될 수 있겠다. 자,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쪽에 들어가셔서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주소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인천 서구 금암동 있죠. 일단 월세 쪽 2019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베르데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베르데빌 지금 보이지 않네요. 그럼 2분기도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한두 개가 나타나면 그러면 그 매매도 검색 같이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나 매매가 거래가 있다 없다 어느 정도 금액 수준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빌라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하고 다른 점, 유의할 점, 그리고 사례 3개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앤소니였습니다.